잔치국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손님, 고명은 많이 올려드릴까요? 박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강태윤의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 밥 먹어. 응, 조금만 먹어. 힘내야지. 20년 전 겨울, 박미정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윤, 지방 탄광 구조기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어요. 사흘째 수색했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 처리됐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작업복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이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아드님도 있잖아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어요. 아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준호야,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9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 많이 아파서 하늘 날아갔어. 다시 못 와. 왜? 아파서.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정도 사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출근하며 말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준호 태권도 시합 보러 가야지.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오후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팀이 투입됐어요. 태윤도 그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붕괴가 일어났어요. 구조팀 일부가 매몰됐습니다. 태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사흘간 수색했습니다. 5명이 구조됐어요. 하지만 태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더 이상 수색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정은 빈소를 차렸어요. 시신 없는 장례였습니다.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3일장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어요.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영정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현관에 벗어놓은 작업화, 거실 소파에 놓인 신문, 방에 걸린 작업복. 미정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준호를 재웠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거예요. 미정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어요. 당신,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준호만은 지켜야 해. 그날 밤 미정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없었어요.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버틸 돈이 필요했습니다. 미정은 다음 날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급식 조리사 경력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금방 찾았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했어요. 준호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 보냈습니다. 미정이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년이 지났어요.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미정은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학교 앞이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학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준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저녁 먹고 잤어요. 미정은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은 설거지 물에 섞어 흘려보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집에 와서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정은 어느덧 53이 됐어요. 분식집은 국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칼국수를 팔았어요.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어요. 독립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나갔어요. 엄마, 나 이사 갈게. 그래, 잘 지내라. 주말에 올게. 응. 밥 잘 챙겨 먹고. 준호가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혼자였어요. 가게 일은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육수를 끓이고 오전에 문을 열고 저녁까지 장사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래 장사했으니까요. 사장님, 국수 맛이 예술이에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손님들은 미정을 좋아했습니다. 친절했고 음식 맛도 좋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늘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웃어도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정리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미정은 잠시 멈췄어요. 습관적으로 문손잡이를 만졌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틀어놨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남편 없이 산 시간이 함께 산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준호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고 혼자 살았어요.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혼자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옆자리를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은 게 맞을까? 시신도 못 봤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2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으면 진작 돌아왔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글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물론 돌아온 적은 없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정은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미정아, 나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와? 미안해. 늦었지? 늦은 정도가 아니지. 20년이나. 남편이 웃었어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꿈이었어요. 깨면 사라질 거였습니다. 미정은 잠결에 눈물을 흘렸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 같은 비였어요. 가을 장마였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어요. 이런 날은 손님이 적었습니다. 미정은 홀로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우산을 접고 입구에 세웠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잔치국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끓고 있었어요. 국수를 넣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목소리가 비슷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어요. 국수를 건졌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육수를 부었습니다. 고명을 올렸어요. 들고 나갔습니다. 손님 테이블로 갔어요. 국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손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모자를 벗었습니다. 강태윤이었어요.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조금 늙었어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도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윤이 말했어요. 미정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윤재호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을 말했어요.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님, 고명은 많이 올려드릴까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됩니다. 태윤이 대답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정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태윤이야. 분명 태윤이야. 그런데 왜 다른 이름을? 밖에서 국수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룩 소리, 익숙한 소리였어요. 태윤은 늘 국수를 빠르게 먹었습니다. 소리 내면서 미정이 싫어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해. 맛있어서 그래.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미정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산할게요. 태윤이 카운터로 왔어요. 돈을 내려놨습니다. 미정은 나가서 받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국수 맛있었습니다. 태윤이 말했어요. 미정을 봤습니다. 비 오는 날 국수가 제일 맛있죠. 네. 태윤은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태윤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태윤이 또 왔습니다. 같은 시간 오후 5시였어요.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이 말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잔치국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국수를 삶았어요. 어제처럼 고명을 올렸습니다. 내갔어요. 태윤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었어요. 태윤이 계산하러 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여기 국수가 맛있어서요. 태윤이 돈을 냈어요. 미정이 받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윤재호 씨? 네. 어디서 오셨어요? 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일 때문에요? 네. 얼마나 계실 건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주 오시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태윤이 나갔습니다. 사흘째도 왔어요. 나흘째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윤은 매일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수를 내주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재호 씨, 잠깐 앉으세요. 태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정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국수 식기 전에 얘기합시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태윤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미정은 차를 마셨어요. 왜 매일 오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국수가 맛있어서요. 그것뿐인가요?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왜요? 예전에 알던 분과 닮으셨습니다. 누구요?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아내였던 사람이요? 네. 20년 전에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탄광 붕괴 사고였습니다. 저는 구조팀이었어요. 구조 작업 중에 2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몰됐어요. 사흘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기억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 승인 아래 해외 재활시설로 이송됐어요. 신분 정리 과정에서 기록이 정리되며 쉽게 귀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정은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치료는 오래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가족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20년 동안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돌아왔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늦었는데요. 압니다. 20년이나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정은 태윤을 봤어요. 윤재호 씨, 진짜 이름이 뭐예요? 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윤입니다. 알아요. 태윤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지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요. 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 목소리 잊을 수가 없거든요.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사실은 3년 전에 들었어요. 당신 살아있다는 거요. 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누가 말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구조기사 한 명이 살아있다는 소문을요. 미정이 계속했어요. 이름은 몰랐어요. 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당신일 거라고. 왜 찾지 않으셨어요?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죽은 거랑 똑같죠. 저는 2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준호 키우고 가게하고 혼자 견뎠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미정이 태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냥 당신 입으로 말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직접 돌아와서 얘기하는지요. 3년을 기다렸어요. 오나 안 오나. 그런데 왔네요. 다른 이름으로. 태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윤재호라는 이름을 썼어요? 제 본명으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 미정이 비웃었어요. 자격을 따지면 여기 오지도 말았어야죠. 20년 동안 뭐 했어요? 가족 걱정은 안 했어요? 아들 생각은? 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왜 안 왔어요? 두려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네.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참 비겁하네요. 압니다. 알면서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얘기하면 화낼 것 같으니까. 미정 씨. 아, 그리고요. 미정이 돌아봤어요. 다음부터는 본명 쓰세요. 윤재호 아니고 강태윤으로. 네. 가짜 이름 부르기 싫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윤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갔어요. 며칠 후 준호가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니? 밥 먹었어? 아니, 배고파. 국수 줘. 미정이 국수를 끓였어요. 준호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나이도 있는데. 알았어. 국수를 내줬어요. 준호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이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태윤을 빤히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분 누구야? 준호가 작게 물었어요. 단골 손님. 그래, 처음 보는데. 최근에 자주 오셔. 태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습니다. 잔치국수 하나요. 네. 미정이 국수를 끓였어요. 준호는 계속 태윤을 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뭔가 낯익은데.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분 탓인가. 준호가 국수를 다 먹었어요. 엄마, 나 먼저 갈게. 회사 일 있어.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가 나갔습니다. 태윤을 한 번 더 보고 나갔어요. 가게에 미정과 태윤만 남았습니다. 미정이 국수를 내왔어요. 아들이었어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컸네요. 당연하죠. 20년이나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 그만해요. 지겨워요. 미정이 앉았어요. 오늘은 할 얘기가 있어요. 들겠습니다. 3년 전에 가게가 위기였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가 2배로 올랐거든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가게 접으려고 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익명으로요. 500만 원이었어요. 덕분에 월세 낼 수 있었어요. 미정이 태윤을 봤습니다. 당신이었죠?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준호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병원비도 그렇고 계속 익명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 알겠네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올 용기는 없으면서 돈은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 그만하래도.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20년 동안 뭐 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적지 않게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네. 왜요? 태윤이 미정을 봤어요.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책임은 돈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피해 가족 지원 기금에도 참여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격.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자격을 따지면서 왜 여기 왔어요? 모순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미정은 태윤을 봤어요. 그래서 뭘 원해요? 용서? 아니요. 그럼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요? 준호 키워줘서요. 혼자서.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키운 게 아니에요. 살았어요. 둘이서. 네. 당신 없이 20년 살았어요. 이제 와서 고맙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엄마. 응, 왜? 저 아저씨 누구야? 준호가 태윤을 가리켰어요. 태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니까. 매일 오잖아. 이상하지 않아? 그냥 국수가 맛있나 보지.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길 게 뭐 있어? 그럼 저분 누군데?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태윤도 준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네. 태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혹시 저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뵙니다. 그래요? 뭔가 낯익어서요. 착각이실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그럼 왜 매일 오세요? 국수가 맛있어서요. 준호가 웃었어요. 그렇게까지 맛있어요? 매일 올 정도로? 네. 신기하네. 뭐, 좋아요. 많이 오세요.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미정에게 갔어요. 엄마, 저 사람 진짜 수상해. 준호야, 그만해. 아니, 진짜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왜?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윤을 계속 관찰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혼자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가 장 보러 간 사이였어요. 태윤이 마침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은요? 장 보러 가셨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앉으세요. 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을 갖다 줬어요. 잔치국수 드시죠? 네. 늘 같은 거 드시네요. 맛있어서요.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저 모르세요? 네. 거짓말 같은데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국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윤 앞에 놓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 아는 거 맞죠? 제가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태윤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요?
그냥 준호가 태윤을 빤히 봤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세요? 태윤의 숨이 멎었어요. 제 아버지요. 강태윤. 네. 어떻게 아세요? 친구였습니다. 친구? 준호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친구셨어요? 네.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왜 숨기셨어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았어요. 태윤 맞은편에.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뭘 알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랬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전 아버지를 거의 모르겠어요. 얼굴도 희미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어렸으니까. 엄마는 아버지 얘기 안 하세요. 물어봐도 대충 넘어가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끔 궁금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미 죽으셨으니까 소용없죠.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네. 그때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준호 왔어? 응, 엄마. 손님 국수 해드렸어. 그래, 고마워. 미정이 태윤을 봤어요. 태윤과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뭐 얘기했어? 아버지 얘기요. 이분이 아버지 친구셨대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네. 근데 엄마도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 미정이 거짓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윤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이 물었어요. 서류입니다.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법적 기록입니다. 본명으로 복구한 거요. 언제 한 거예요? 귀국 전에요. 미정이 서류를 받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고요? 네. 그럼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간 준비했습니다. 법적 문제, 신분 복구,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재산 일부를 지역산업안전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미정이 다른 서류를 봤어요. 기부 증서였습니다. 3천만 원.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살아남은 대신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돈으로 갚을 순 없죠.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진짜 돌아온 거예요? 도망치려고 온 거 아니고? 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 바뀐 거예요? 태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1년 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공사장에서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20년 도망쳤는데 또 도망치면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태윤이 미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책임지려고요. 책임.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책임을 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정은 태윤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미정 씨가 결정하세요. 왜 저한테 떠넘겨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20년 동안 엄마만 봤어요. 아버지는 없었죠.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참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사과 그만하래도.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준호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당신 아들인데. 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어요. 어느 날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세요? 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안 돼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요? 손님이랑 같이 일할 순 없잖아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데요. 가족? 미정이 비웃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가족이래요? 죄송합니다. 사과 말고 다른 말 없어요? 태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후 태윤이 또 물었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함께? 네. 곁에 있고 싶습니다. 미정은 태윤을 봤어요. 설거지 해봤어요? 네. 설거지요. 해봤냐고요? 해봤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와요. 저녁 설거지 도와주세요. 태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일손은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월급 안 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미정이 앞치마 하나를 던져줬어요. 내일부터 이거 하고 오세요. 태윤은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윤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청소도 했습니다. 미정은 태윤을 감시하듯 지켜봤어요. 제대로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거기 제대로 닦아요. 네. 물기 다 닦고 정리해요. 알겠습니다. 태윤은 묵묵히 일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가게에 왔을 때 태윤을 봤어요. 저분 왜 여기서 일해요? 일손이 필요해서. 갑자기요? 그래.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태윤과 준호는 가끔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윤이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둘은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미정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분 정체가 뭐예요? 왜?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친구라며 갑자기 여기서 일하고. 그냥 일손 도와주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성실히 일했어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조금씩 태윤에게 익숙해졌어요. 말은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아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내일도 올 거죠? 와도 되나요? 일손 필요하니까 와요. 태윤이 미소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말래도.
하지만 미정도 작게 웃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태우는 가게에서 석 달째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주방 일도 도왔습니다. 미정과 태우는 함께 일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말했어요. 가게 간판 바꿀까 해요. 왜요? 오래됐잖아요.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바꿀 건데요? 미정이 태윤을 봤어요. 태윤 미정 국수집으로요. 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짜요? 농담 같아요? 하지만 뭐요? 제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말래도 귀찮게. 하지만 미정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어요. 태윤 미정 국수집. 준호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간판 바꿨어. 태윤이 누구예요? 미정은 태윤을 봤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앉자. 할 얘기가 있어.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이분은 내 아버지야.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강태윤, 내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살아계셨어. 미정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일 해외 치료, 20년간의 일. 준호는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단다. 왜 안 오신 거예요? 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없다가 와서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전 아버지를 기억도 못해요. 얼굴도 희미해요.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고 있다. 알면서도 안 오신 거예요? 그렇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전 이해 못하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그래도 괜찮다. 태윤이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곁에만 있게 해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정이 따라가려 했어요. 태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태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열흘째 되던 날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왔니? 이분도 계시네요. 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가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겠지. 하지만 엄마가 괜찮다면. 준호가 태윤을 봤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직 못하겠지만.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라.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시 사라지지도 마시고요. 약속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미정이 국수를 끓였어요.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정이 웃었어요. 태윤도 국수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준호가 둘을 봤어요. 웃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네요. 그래도 가족이야. 미정이 말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2층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랐어요. 함께 있었으니까요. 태우는 다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본명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받아들였어요. 준호도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비가 멎은 밤 가게 간판이 빛났습니다. 태움 미정 국수집. 그리고 20년 만에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세 사람의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돌아선다면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